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태양은 저렇게 잘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빛 아래 정말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가 저 스스로가 의심이 됩니다. 지금껏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많은 우리가 급성장을 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그것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외국을 나갈 수가 있고, 마음대로 남을 흉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또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런 게 참 많이 우리가 참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왔는데요. 그걸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회의를 많이 느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상천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다. 이 심히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들면서 정말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알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이 비선폰을 갖고 있다는 거죠. 현재 8명이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업무 추진, 업무 관계로 주고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5G, 그죠? 요금제가 85,000원짜리, 그죠? 프리패스를 하는, 그죠? 무제한이죠. 무제한하는 그런 요금제가 과연 필요할지. 옛날 의사들이 이렇게 부르고 할 때는 삐삐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최하의 어떤 폰, 이 정도면 어떤 업무는 충분히 하리라 보는데, 얼마나 많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무제한 요금제가 필요한, 그죠? 최신 폰이 필요한지, 이런 것부터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참 최고의 권위를 지켜야 될 헌법재판관들이 비선폰을 갖고 있다. 이것 또한 얼마나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이 현재 국가, 그죠? 내란죄를 덮어씌운 두 가지가 딱 있죠. 두 가지는 뭡니까? 홍장원의 메모와 각종군의 진술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팩트가 돼서 결국 우리 국회에서 이 찬반을 붙였죠. 그 한동훈이 패하고 12명이 참가해서 결국은 탄핵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홍장원의 메모와 각종군의 진술이 없었으면 지금 이까지 갈 수도 없었겠죠. 또한 거기에 메모에 한동훈이 체포,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가 사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짰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가 국회로 가면서부터 내란 프레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의심을 받는 거죠. 지가 사실 지를 이재명이가 우원식이 한동훈이 체포하라 해서 지가 놀라서 갔는지, 그것을 놀란 척 했는 건지, 놀라게 만들었는 건지는 한동훈이만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자의 행태가 지금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각종군의 이런 진술 번복, 지금까지 홍장원의 또 이 대필, 국제 또 감정은 했지만 박선희의 글씨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각종군의 진술 번복, 요원이랄까 의원이랄까, 여기서부터 이것이 오염이 됐구나 다들 아무 걱정을 하고 또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 이제 딸내미 폰으로 지인하고 통화하는 데서 실제 팩트가 이제 나왔는 거죠. 거기서 돌이켜 보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엄이 생기고 12월 4일 날부터 제가 동지 때,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동지에는 30%, 그다음 소환에 40%, 대안에 50%, 그다음 우리가 입춘에 60%를 말씀드렸고, 어제 아래 5일날 경칩에 제가 70%를 말씀드렸는데, 어느덧부터 지금 저희질 조사가 전혀 나오지 않고, 또 저희 댓글에 보면 대부분 다 전화를 끊어버린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대상을 찾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웃기는 것은 중도에 있는 중도 사람들만 또 지지를 조사를 한다는 이런 기상천외한 또 발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불리함은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어내는 이 민주당들이에요. 중도에 계시는 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지지율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조사한다는 거죠? 참 이상한 그죠?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별의별 희한한 방법을 다 만들어내는 이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입춘에 경천 동지한 일이 생기고 경칩에 경천 동지할 일이 분명히 생긴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입춘 때는 누가 나왔습니까? 전한길 쌤이 짠하고 나왔습니다. 경칩 때는 제가 중국인 99, 코로나바 99 이게 터질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아직은 밋밋해요. 그냥 뭐 미군들이 철수하겠다, 뭐 그냥 미군이 안 도와주겠다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거는 또 당장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언론이 달아주질 않으니까. 그러나 곽종건의 지금 어제 뭔가 진술 번복 그러니까 오염되는 것은 대대적으로 다들 방송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매직급 언론단은 아예 다루지를 않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또 이거 덮어씌울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겠죠. 분명히 저자들이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늘 그래 왔지 않습니까? 대치기, 덮어씌우기, 그렇지 않습니까? 안다리 걸기 뭐 이런 게 저자들 특기잖아요. 말 바꾸기, 그러고 사칭 이런 게 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또 덮어씌우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늘 행태가 지금까지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또 이 사칭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교묘합니다. 이게 또 오랫동안 대부분까지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노리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했습니까? 또 사법 침해 이런 것들 법들 애매한 법들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만들지 않겠죠. 당연히 자기들이 불리한 법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장원의 이 메모, 그죠? 오염, 그 다음에 곽종원의 진술 오염,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대통령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 구치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참 한심스러운 거는 제가 늘 그랬습니다. 분명히 경칩 때는 나오신다. 그럼 경칩 때라는 것은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지금 당장 나오셔야 되는데 지기현 판사가 제가 이랬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 정도 되면 지금 좀 탁 던지고 진짜 용기 있게 나오셔도 변호사에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고 두려워할 게 저는 없다. 자, 우리나라 그러면 내가 반은 저쪽 좌파고 반은 우파면 지기현 판사가 용기를 내주면 자 앞으로 일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남길 쌤은 앞으로 장래가 자손 대대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를 누릴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지기현 판사가 오늘이라도 이 정도 명분이 나오면 이제 대통령을 더 이상 가둬놓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의 그 뉴스들은 이 지기현 판사나 헌재라든가 힘을 실어준 데는 충분히 큰 특종이다 저는 봅니다. 지기현 판사도 더 이상 대통령을 잡고 있을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용기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눈치를 보고 양손에 떡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결국적으로 용기를 줄 수 있는 팩트가 나왔다. 그러면은 대통령들은 불리한 거는 전혀 아닌 걸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분은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기현 판사는 오늘이라도 이제는 용기를 더 낼 수 있는 것은 더 팩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정도 부장판사까지 했으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면 그 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진급이랍니다. 그 다음에 법률, 진급,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 이런 건데요. 그 진급 이런 것 때문에 그 뒤에는 우리 법 연구에 있겠죠. 그리고 저는 참 한심스러운 게 이 정도 우리 법원이 지금 이렇게 오염이 돼 있고 지금 검찰 오염, 경찰 오염, 우리는 요번에 군인 오염, 이 국가 권력 기관들이 또 공수처 수없이 오염된 걸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장들이 지금 또 그렇게 이렇게 어떤 발표를 한다든가 주의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저희들 대법관 정도 되면 나와서 정말 똑바로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제 노태학이 나와서 형식상 사과를 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관리에도 비선폰이 있고, 헌재에도 비선폰이 있고, 어떤 이런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헌재에 8명 재판관이 왜 비선폰이 왜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부터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빼고 해서 지금까지 탄핵을 했는데, 허영 교수님하고 이은호 교수님이, 이건 사기 재판이다. 사기 탄핵이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맞는지 지금 심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는 무엇이 겁나서 지금까지 대통령을 가다 놓고 꼼짝을 못하고 양손에 떡을 가지고 지금 눈치를 보는 겁니까? 거기에 그래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만한 팩트가 나왔으니 지기현 판사도 부장판사도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이 정도 대한민국에 다 아는 지기현 판사가 됐으면 앞길이 그렇게 뭐가 두렵습니까? 이 시골 꼴짝이에 사는 팔보세부터 두려운 게 없는데요. 그 정도 부장판사 타이틀을 가지면은 앞으로 나와 유튜브에도 먹고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에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뭐 그렇게 앞길이 두려워서 그렇게 쩔쩔매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명분이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명분이 있는 걸 하라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명분이 충분하고 그런 팩트가 또 이렇게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는 이 정도 되면 용기를 낼 수 있는 부장판사는 돼야 되죠. 예, 우리 최고의 기관이 판사들이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어떤 정치의 영향에 들어서 눈치를 보고 이러면 이 국민이 불안해져요. 국민이 살기 힘들어집니다. 자, 국민은 서민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됩니다. 평등해야 국민이 서민이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부장판사, 이 판사나 대법원이라든가 헌재라든가 이런 재판관들이 이 정치에 휘둘리고 정치의 눈치를 보고 이러면요. 결국 국민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국민이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신들이야 나오면 현재 재판관 나오면 변호사에도 먹고 살지만 우리 자영업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철학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농사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변질하는 사람들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당신들은 그저 일로 가나 절로 가나 청와대에 갔다가 일로 갔다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 갔다가 높은 갔다가 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뭡니까? 힘없는 자들은 그렇게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가진 어떤 일거리 이거 하나 아니면 먹고 살지도 못해요. 당신들은 무엇이 다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과 그런 뭔가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무엇이 그렇게 더 출세와 그저 그것이 들어와서 그렇게 결단을 못하는 겁니까? 자손 대대로 우리 아버지는 뭡니까? 우리 대통령을 결국은 가다나서 끝까지 안 풀어줬다. 이렇게 뭡니까? 오명을 듣고 싶습니까? 그럼 지기현 판사 자식들은 얼마나 나중에 그 다 후대들은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울까요? 불법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불법을 눈 감아주고 불법을 거기에 편들어준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울까요? 그 정도는 심히 아는 지기현 판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지금까지 그래도 평이 법대로 하는 그런 재판관으로 그저 부장판사로 많이 명망이 나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 되면 지금 또 정치의 영역에서 나와서 이제는 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걸 덮어 씌우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법안에서 충분히 지금 가둬 놓으셨잖아요. 오랜 시간이 일주일 안에 지금 뭡니까? 일주일 안에 지난달 20일에 청구를 해가지고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벌써 며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름이 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도 결정을 못하고 양손에 떡을 들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용기를 내줘야 본인도 살고 본인도 자식들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후대들이 지시 집안의 후예들이 얼마나 또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지금도 쩔쩔매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용기를 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기현 판사님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삶이 두려우십니까? 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 눈치, 꼴짜는 그런 눈치를 보지 말고 재판관이 판사가 정치 영역에 있으면 국민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헌재 뭔가 재판관들도 떳떳하면 폰을 누구처럼 선거관리가 뭡니까 사무총장처럼 초기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폰을 제출하세요. 그 정도 용기가 없습니까? 나쁜 짓 안 했으면 왜 폰을 못 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부부 간에도 떳떳하면 언제든지 폰을 달라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쪼물락거리고 뭐 초기화하는 거는 죄가 있어야 그런 거죠.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세상에 바른 재판관이라면 폰을 바로 제출하든가 지금부터 8개 폰을 바로 압수를 해서 딱 그렇지 않습니까? TF를 주든가 어디 몇 개 되겠죠. 몇 개서 우리가 국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각하로 가는 게 당연한 도리죠. 이 정도 오염이 되는 이런 거 가지고 원님 재판을 하려면 빨리 각하를 해야 되고 지기현 판사는 오늘라도 바로 풀어드려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 기소를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팔봉쌤입니다.